세계의 재판으로 불리던 이번 재판, 무엇이 실형 선고의 결정적 사유였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 기자. 네. 일각에서는 당초에 집행유예 관측도 있었는데 그렇죠. 결과는 실형 선고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판결 이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는 뭐였습니까? 네, 삼성이 1년 전 만든 준법감시위원회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는데요. 이 재판부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 정도로는 감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류 기자, 준법감시위원회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당초에 이번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라 이렇게 좀 주문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왔었죠. 맞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정식 양형 요소도 아닌 준법 감시 제도를 꺼냈습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다시 뇌물을 요구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보고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당시 집행유예에 초석을 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눈초리도 많았습니다. 네. 이런 배경에서 지난해 1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마련됐습니다. 당시 발표 들어보시죠. 노조 문제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서 법 위반 리스크 관리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회사 최고 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위원회가 곧바로 직접 신고를 받는 체계도 만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재판부는 뭐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까? 네, 핵심은 실효성에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삼성 준법위가 선제적 감시 활동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재판부 판단에는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무심리위원들의 평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위원은 긍정, 특검이 추천한 위원은 부정, 재판부가 추천한 위원은 유보적 의견을 내놨습니다. 양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준법감시위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법원이 선임한 사람 같은 경우에 이 준법감시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양형에 반영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점 때문에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 기자, 그러면 앞으로 삼성의 준법감시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각에서는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는데요. 지난 21일 이재용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같은 날 준법위는 정기회의를 열고 활동 실효성 강화를 위한 운영 규정 개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기자, 지난 4년 동안 진행됐던 이번 재판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지난 2017년 2월로 거슬러 가보죠.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주고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용 및 삼성 임원 3명을 뇌물 공여죄 등 관련 법규로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최순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 등 총 89억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랬었죠. 2심에서는 뇌물 인정액이 36억 원으로 줄면서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을 합한 50억 원가량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과정 중에 이 부회장은 삼성 준법위를 만들고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 기술과 제품은 일르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결국 실형은 면치 못했습니다. 류 기자, 그러면 이번에 파기환송심으로 인해서 재판은 완전히 끝난 건가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재상고를 할 경우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머물면서 계속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상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무죄 판단이 이뤄졌기 때문에 재상고를 해도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고요. 네. 현행법상 징역 10년 이상이 나와야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제시할 수 있어서 재상고를 하려면 양형부당 외에 다른 법 논리를 내세워야 합니다. 이 부회장 변론을 맡은 이인재 변호사는 선고 후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재상고 여부에 대해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류 기자,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 부회장 측 또 이 특검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특검 측은 재판 직후 실형 선고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면서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9년에는 못 미치지만 실형이 나왔다는 데 만족감을 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선고로 통상 재벌 총수에게 적용되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일명 3호 법칙은 깨졌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형량이 낮아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원래 양형 기준에 하면 4년에서 10년 2개월 정도? 그 정도 되는 범위인데 양형 범위를 크게 벗어나 가지고 법원이 할 수 있는 최하형을 선고해 준 거죠. 집행유예만 안 했을 뿐이지.